몇 년째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던 나의 전셋집.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다. 전세금 좀 올려달라고. 전세 난민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나는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도 못했던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 요구. 갑작스러운 상황에 무척 당황스럽겠지만 보증금 증액은 임대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선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 5%의 금액도 분명히 크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보증금이 큰 폭으로 증액되는 경우들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세금이 증액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 경우가 있겠는데요. 앞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대항력이나 전세권 설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우선 확정일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추가로 부여받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액되는 금액을 추가하여 새로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추가로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액된 금액만큼만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와는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다는 뜻의 변경 계약서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로부터 발생되는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존 전세금의 대항력은 기존의 계약서로부터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요. 증액된 금액만큼의 대항력은 증액된 날짜로부터 새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작성했던 기존의 계약서를 절대 파기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잘 보관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 간혹 전세계약 이후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 또한 전세금 금액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추가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도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최초의 전세권 설정 이후 전세금 증액 시점 사이까지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금 증액을 이유로 한 전세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초의 전세권 설정 이후 전세금 증액 시점 사이에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권리가 설정된 상태라면 증액된 전세금만큼 추가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도 증액된 금액만큼의 권리는 상황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 전세권 설정과 더불어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은 상태라면 앞에서 설명한 1번의 방법과 같이 확정일자 또한 동시에 추가 부여받아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이 부분부터는 증액되는 전세금의 추가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전세계약 기간만큼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채 도중에 전세금이 증액된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변경된 금액으로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이유는 보증기간 동안 가입 조건이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새롭게 작성하는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증액된 전세금액으로 심사 또한 새롭게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보험 재가입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며 무엇보다도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증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통해 전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전세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보험 또한 새롭게 가입해야 하고요. 만약 전세금의 변동 없이 전세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상황이라면 보증사의 서식인 갱신의향서를 통해 새로운 계약서 없이 바로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일 기준 앞뒤로 한 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5%가 넘는 전세금 증액을 요청했을 때 사실 전세난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보장되나 싶었으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전세금 증액 5%의 상한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고요. 만약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경우에 퇴거를 했던 기존의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지만 그것을 입증하기는 너무도 애매하고 실제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집주인과의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는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과의 마찰을 무시하고 억지로 거주를 지속한다 하더라도 퇴거를 할 때 집주인에게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본다고 해도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로 다 시세가 오른 상태일 것이니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집주인과의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만약 5%가 넘는 증액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게 된다면 기존의 계약 갱신권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니 다음 계약 갱신 때까지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킵해둘 수 있게 되고요. 사실상 시세대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니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정말 마음 편한 거주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다음 계약 갱신 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해버린다면 상황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갑을 관계를 떠나 집주인과의 마찰은 결코 끝이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전세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임대주택의 정책들을 한 번쯤은 쭉 살펴보는 것을 권장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